내가 5등급인데 가천대에 갈 수 있나요? 있죠. 네, 만나서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약수령 논술 그 전신이 뭐냐면 대입 적성고사예요. 그래서 대입 적성고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폐지되고 약수령 논술로 이제 재부활을 했는데 접성고사일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었고 객관식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었냐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모의고사 보고 보조 강사들이랑 돌아가면서 질의응답 받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고 약수령 논술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으로 바뀌었고 단답형 논술 문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3학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5개 학교까지 일반적으로 대입 논술이다라고 하면은 800자에서 1200자 정도의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시험이에요. 많게는 1600자까지 쓰게끔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시간은 100분 주고. 그러면 문어체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 배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약수령 논술은 수학은 한 3줄에서 4줄 정도 풀이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가이드에 따라 쓰느냐 점수를 주는 그런 거고 국어는 좀 이따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보통 단답형, 이 지문에 대한 어떤 핵심 키워드라든지 지시어라든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첫 소절이나 끝 소절을 써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쓰기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시중에 EBS 수특이랑 수완에서 다 나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수특이나 수완은 객관식 문제고 거기에 지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빠졌냐면 22년도에 개정된 교과, 그러니까 수특, 수완 중에서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게 더 우선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특, 수완을 약수령 논술에 맞추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수특, 수완 객관식 문제만 푼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약수령 논술 책들이 나와 있어요. 책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수특, 수완의 문학, 비문학, 수학 문제가 80% 이상 교체돼요. 그러면 작년 수특, 수완으로 만든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한다는 거는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80%가 바뀌었고 이제 예전 건 안 나오는데 그걸 들고 하면 그럼 예전 기출도 어떻게 되겠어요? 유형을 참조하는 거지 예전 기출에 나왔던 게 다시 똑같이 나올 확률은 아주 적겠죠.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해마다 만들어요. 해마다 그해 수특, 수완 교과서 분석해갖고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에 안 나올 거 들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는 거예요. 오늘 설명에는 일단 15개 대학이 어떤 식으로 뽑는지 여기 처음에 보시면 가천대가 1036명을 약수령 논술로 뽑네요. 가천대가 1년에 뽑는 학생의 거의 45%예요. 엄청난 거죠.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보지 않겠다. 출제 과목이 국어랑 수학 2과목이죠. 근데 막상 준비해보시면 할 게 굉장히 많다. 고사 시간 80분이에요. 그럼 15문제, 80분 나누기 15문제 해보세요. 5.33분 정도 되네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부족하진 않아요. 예전 적성 때는 정말 시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객관식 문제 양이 많아서. 근데 또 잘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었을 때 아는 문제도 틀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 연습을 항상 해야 되고 저희는 관리 시스템에서 항상 앞에 초시계 두고 그래야지 집중력이 좋아져요. 느슨하게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신설된 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강남대, 국민대. 국민대는 약수령 논술이냐 아니냐 좀 분분하지만 학교의 대답에 의하면 단답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수령 논술로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대 세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수원 수투인데 고대 세종이랑 국민대에는 미분 적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약수령 논술 2-3줄 보다가도 조금 더 길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고대 세종 캠인데 수학을 주로 보고요. 시험도 원래는 180분 봤던 거 원래 120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요. 36대도 국어 수학, 상명대에도 그리고 서경대 있고 수원대도 많이 뽑죠. 그 다음에 신한대가 있고요. 을지대가 있고요.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신대, 홍익대.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정말 가끔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부했던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로 시험을 봐서라도 합격을 해야겠죠. 수원대, 을지대, 상명대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망쳐도 시험 볼 수 있다. 가천대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개가 3등급이면 돼요. 저는 6등급인데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수능이 어디서 나와요? EBS 수특수안에서 나오죠. 저희가 수업을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수특수안을 약수론 논술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능 객관식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풀이 과정까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이 과정까지 잘 쓰는 연습을 하면 수학이나 국어 중에 하나를 2, 3등급 목표로 해서 준비하면 돼요. 무리 없이 3등급은 한 과목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천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나면 나머지 대학교 분석하기가 쉬워요.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어요. 그러면은 송도에 있는 메디컬,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자연에 포함되는 거죠. 인문은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자연은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 사람에 따라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천대가 학종으로 가는 경우는 통상 3등급 정도. 교과로 가는 경우에는 통상 2.1등급이에요. 근데 약수론 논술은 저희가 6, 7등급도 많이 보내봤거든요. 1등급부터 6, 7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국어보다가는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이 2과목이에요. 수원, 수투. 토요일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일요일날 국어 수업을 해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7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아는 게 그냥 수업하고 복습하세요 해서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같이 틀린 문제 풀고 그럼 틀린 문제만 모아서 저희가 또 나눠줘요. 또 풀고 먼슬리로 또 먼슬리로 틀린 문제 시험 치기 전에 다 모아가지고 학생별로 틀린 문제만 재편집해갖고 프린트로 나눠줘요. 계속 반복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수학에 많이 중점을 뒀고 수학은 담당 선생님이 오셨어요. 엄청 강의 잘하셔요. 만족도도 엄청 높고. 지금 고3 친구들 수학 문제를 풀 때 연습장에 푸니 패드에 푸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드에다가 절대 수학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패드에다가 문제를 풀어본 애들은 특징이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한 개, 2개 풀다가 또 뭐 올려가 여기에다가 한 개, 여기에다가 풀다가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이 풀이 과정이 뭐 5줄이든 10줄이든 있으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패드 말고 연습장에다 푸는 게 좋다. 근데 패드에 풀었을 때 장점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도형을 그리는 건 용이한데 약수론 논술의 특징이 뭐냐면 서술 과정에서 도형이나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 도형과 그래프를 그려봐야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연세가 50세, 60세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그 그래프나 도형을 보고 채점 기준에 반영을 하지가 않거든요. 실제 본인이 연습을 했었던 시험지 답안 작성 사이즈랑 각 대학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는 포용지의 4분의 1 정도 분량인데 가천대는 이거보다 작네? 그러면은 중간에 쓰다가 내 생각이 남아있는데 쓸 곳이 없어.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답안 작성을 할 때 도형이나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보통 다 아시겠지만 EBS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수학 문제는 거의 변형돼서 나오는데 지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원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자연계 C형에 나와 있는 가천대 기출문제가 시험 문제고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파란색 부분에 보이는 게 저희 학원에서 있는 파이널 교재예요. 문제에 얼마나 유사한지 내가 수학 등급이 5등급이야 4등급이야 근데 매일 내가 푸는 교재가 유사하게 변형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어 있으면은 풀 수 있을 거다 무조건. 근데 실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는 우리 한 1, 2등급 되는 친구들한테 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려봤거든요. 못 풀어요 걔네들이 이 문제를. 왜 못 푸냐면 정답만 맞는 거예요. 근데 약수론 논술은 채점 기준이 3개에서 4개가 있어서 보통 한 2점, 3점에서 10점 만점인데 걔네들이 맞는 부분은 1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1점밖에 못 맞춰요. 4등급, 5등급인 연습한 애들은 이 문제를 풀면 정답은 틀려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3줄 쓰고 4줄 쓰다 보니까 부분 점수 첫 줄에 3점, 두 번째 줄에 2점에서 걔네들은 5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난이도도 어렵지만 풀이 과정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학생이 간호 쪽이나 바이오 쪽이나 클라우드 쪽을 간다고 싶으면 걔네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 문제 9문항 중에서 수능 특강 레벨 3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하면 4점짜리 문제가 초창기에는 1개가 나올까 말게요. 1개가 나올까 말까여서 대학에서 발표하고
각 학교 입시 상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는 9월달에 상담을 하니까 4등급, 5등급이면 약술, 논술로 대학을 갈 수가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단순 서술형이야. 그거는 첫 해에 그렇게 출제가 됐고 매년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제 기준으로 어렵다 싶다를 판단하기 뭐하지만은 그냥 레벨 3 4점짜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에서는 6문제 중에서 1문항 내지 2문항, 자연은 일반학과는 9문제 중에서 2문항 정도, 그 다음에 보건 쪽 관련된 거나 바이오 관련된 거는 최대 3문항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근데 이유가 가천대가 내신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150점 만점에 합격생 컷 90%나 그러면은 거의 꼴찌로 붙은 애들이 점수가 120점 정도였거든요.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150점 만점에 120점이면 12문제 맞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15학년도 시험 문제는 90% 컷이 100점에서 90점 사이예요. 한 15점에서 20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90점을 맞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만 말씀을 드리면 수학 90점 중에서는 보통 애들이 한 70%면 6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학 60점을 맞은 애들이 30점을 속된 표현으로 틀렸다 그러면 그 30점이 세 문제를 아무것도 안 써서 과연 빵점 나머지가 10점이어서 6점을 채웠느냐, 그런 아이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이, 제가 그런 영상도 찍었거든요. 풀이 과정을 제발 부탁인데 절반만 쓰자. 절반만 쓰면은 10점 만점에 최소 4점에서 5점을 받는다. 나머지 뒷부분은 안 써도 된다. 모르면. 근데 꽁으로 한 문제를 털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의 성의가 부족한 거다. 근데 보통 애들은 이런 문제를 손도 안 대. 대부분 애들의 질문하는 걸 딱 보면 선생님 1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봤어. 너 어디까지 풀었니? 아무것도 안 하고. 밑줄만 몇 개 쳐놓고 질문을 해요. 근데 저희는 질문을 하는데 조건이, 수업 중에 이 친구가 질문을 했어. 제가 다가갔어. 근데 분명히 나는 얘네가 질문한 건 아는데 너가 뭐가 모르는지를 나한테 말을 해라.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해도 제 생각에는 최고 난이도 문제도 최소한 2점 내지 4점 정도까지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모르는 걸 인정을 해라. 그리고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해라. 그래야지 그게 실제 그렇지 않고 보면 수학 문제가 안 풀린 애들은, 하나도 못 쓴 애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내가 못 푸니까 불안하고, 혹은 옆 친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는 쪽팔리고. 근데 모르는 거를 인정을 하기부터 시작을 하면 얘 머릿속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얘를 몰랐으니까 요것만 해결하면은 그 다음 줄로 연계돼서 내려갈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2줄 썼던 게 3줄 써지고, 3줄 썼던 게 4줄 써지고. 그럼 딱 절반만 쓰면은 부분 점수 10점에서 아무리 적어도 4점 이상은 맞을 거고요. 시중에 센 수학이나 개념 원리나 막풀이든 자이스토리든 걔네들은 교육 과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교재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찍어놨던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EBS 교재는 매년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구조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오픈을 안 했는데, EBS를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 수능 문제 내시는 분들,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창출을 하는 거고, EBS 교재는 바뀐다고 표현을 하기 뭐하지만 EBS 20페이지에는 수능 특강 레벨 2의 2번 문제를 보면 그게 마더텅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어서. 근데 그걸 모르고 계셔, 사람들. EBS 교재도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서 걔네들을 살짝 변형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교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는 그 EBS 교재에 변형된 문제들의 교재를 다 만든 게 요 문제인 거예요. 보통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오답 노트를 좀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단계 오답 노트인데,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너 4번 문제 풀어봐, 시간 딱 5분 줄 테니까 아니라 너가 그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를 써봐 해요. 그러니까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풀이 과정을 먼저 말로 쓴 거예요. 말로 쓴 거를 식으로만 옮기면 부분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걸 인정해라와 같은 취지이긴 한데, 먼저 여기 거를 문제 풀이를 할 때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2번 조건에서 네 생각에서 2번에서는 삼각형에서의 각과 변을 이용해서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문제는 넓이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거기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채점 기준 요소에 맞게끔 보통 한 4개에서 3개 정도를 잡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풀이 과정에서 보시면 두드러진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파란색 밑줄 친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말은 안 되지만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세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맞게 표현된 부분이 맞냐? 그게 채점 기준이다. 무조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채점 기준을 3개 내지 4개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검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저한테 오케이 받았으면 반드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 작성 자체가 연필이나 샤프를 쓰면 안 돼. 그리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쓰면 안 되거든요. 수정 테이프를 썼다가 첫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답안지를 딱 걷었는데 무게감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가 지운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사용 못하고 내가 풀이를 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틀린 숫자만 싹 지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패드로 문제를 푸는 애들은 그러지가 않지. 패드로 풀다가 틀리면 톡톡 눌러가지고 싹 지우고 톡톡 눌러서 풀고. 그래서 그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파이널 때쯤 가면은 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가 9문제면은 보통 20분 정도를 남기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한 문제를 풀고 바로 풀이 과정을 답안에 쓰는 게 좋을까? 혹은 9문제를 쫙 풀고 마지막에 시간 몰아서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 풀고 수학은 바로 옮겨 적어야 돼. 근데 그럴 때 좋은 점이 마지막에 제가 아까 시계가 앞에 있는 대학도 있고 옆에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시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다 풀었는데 나중에 쓰려고 그러는데 거드래. 그럼 나는 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한 문제 풀고 바로 적으면 바로 거의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을 바로 했을 때 좋은 점 두 번째는 처음에 내가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쭉 풀 때 나는 방금 한 생각을 바로 답안 작성을 할 거면 내가 시험지에 문제를 풀 때 자세하게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옮겨 적을 건데. 여기다가 써야 될 건 단순한 거야. 연립방정식을 해서 A값, B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정적분을 해서 그 값이 6인지 7인지 그 값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바로 그 순간 답안 작성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미스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마지막 한 10주나 12주가 넘어서는 그 연습까지도 할 거고요. 보통 애들이 한 60%, 70%는 언제 논술을 시작하냐면 9월 모의고사 좀 돼서 학교 선생님이 수시원서 쓸 때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 얘기를 해줘요. 너는 5등급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논술을 해봐. 걔네 입장에서는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달 남은 애들한테 아까 보여줬던 문제를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전혀. 1, 2등급인 애들은 풀 수 있어요. 근데 1, 2등급인 애들은 약수형 논술을 안 본단 말이에요. 3, 4, 5, 6등급인 애들이 그런 문제를 전혀 못 푸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걔네들은 그냥 학원에 가서 에어컨 난방비값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번 할 거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빨리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10월 말에 보면은 6개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11월 말이면 7개월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내가 지금까지의 수학 등급이 몇 등급이었든 내 뭐 환경이 어떻든 다 핑계 대지 말고 남은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바뀔 수만 있으면 죽으라고 해봐야 된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